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가지수는 IMF나 연준 등 주요 기관들의 고평가 우려를 비웃듯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경제 문제가 터졌던 그 시기에 그때 상황들과 닮아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36년 전에 벌어졌던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1987년에 미국의 투자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36년 만에 최근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이 지수 상승이 지속될 수 없다는 그런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미국의 주가지수가 최근 크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안에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승한 종목들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3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987년 10월에 블랙먼데이라는 주가 대폭락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블랙먼데이가 터지기 전에 앞에서 말한 딱 저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시 87년 블랙먼데이 이때 주가지수가 하루 만에 다우존스 기준으로 22%가 넘게 갑자기 한 방에 내려앉는 일이 생기면서 당시 2,500이 넘던 지수가 단 4일 만에 1,800대까지 폭락해서 내려 꽂히게 됩니다. 이때도 당시 기준으로 주가 폭락 전에 사상 최대치의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한 증시 관련된 이 내용이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 게 그 당시의 금융 상황이 지금하고 딱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지역 은행들의 위기가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저축 대부조합 사태 말하는 겁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난리더만요. 네, 일단 이 부분을 차근차근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저축 대부조합 사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소개했던 내용인데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같이 일종의 지역은행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축 대부조합 사태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금융부실로 1000개가 넘는 저축 대부조합들이 도산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인데 당시 기준으로는 대공황 이후로 최대 금융부실로 기록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대공황 이전에 은행들끼리 예금 유치 경쟁 벌이면서 주지도 못할 수준으로 예금 금리를 너무 끌어올리는 바람에 그게 결국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막자고 예금 금리 상한 규제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1980년대 초에 금융 자유화 바람이 불면서 이 규제를 비롯해 자기 자본 비율도 낮추게 되고요. 지급 준비율도 확 낮추는 등 금융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시에 원래라면 저축 대부조합들이 카드 발급이 안 됐는데 그것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규제 완화로 다 풀어주게 되니까 이제 저축 대부조합에서 대출 규모를 확 늘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자금 공급 늘리려고 대부조합 간의 예금 유치 경쟁이 과열돼서 당시 예금 금리가 크게 올라 역마진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저축 대부조합들은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그런 고위험 채권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크게 늘려버린 건데요. 근데 이때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80년대 후반에 들어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하고 고위험 상품의 투자와 대출을 크게 늘렸던 그런 저축 대부조합들이 부실 문제로 무너졌던 거고요. 당시 텍사스에 소재한 280개 저축 대부조합 중에서 약 60여 곳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198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87년이랑 같은 해네요? 그렇죠. 같은 해 블랙먼데이가 터졌어요. 어쨌든 이후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는 더 심각해지면서 1988년부터 91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900여 개에 달하는 저축 대부조합들이 파산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36년 전 과거 블랙먼데이 직전에 나타난 저 현상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고 금융 쪽에서는 저축 대부조합 사태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대까지 치솟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가치는 급락하고 있고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계속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은 이미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비중이 컸던 그런 지역은행들은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지역은행 문제가 결국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지역은행이 있는데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은행인데 이번에 이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서 손실을 크게 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발표에서 지난 4분기에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순손실을 기록하게 됐고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손실과 대손 충당금 증가 문제로 이 은행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을 숨겼다고 하면서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은행의 주가는 며칠 만에 60%가 빠지는 폭락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은행들을 중심으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최근 불거진 이슈로 미국의 다른 지역은행주들까지 동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80년대 후반 당시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진행이 시작이 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이 지역은행들이 위태위태한 이유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지역은행들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단기 연장으로 돌리면서 디폴트를 면해오고 있었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본격화된 게 2년째인데 지금까지 억지로 버티고 있었죠.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 이게 시장에서 개선될 조짐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감은 더 고조되어 가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미국 내에서의 지역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드러나고 있어서 더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한 예로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금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 부실에 대비한다고 약 2,900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은행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잔액이 현재 약 2조 5천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 가운데 약 1조 원에 달하는 9,600억 원이 부실 대출인 걸로 알려져서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단 이틀 만에 30%가량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대표도 4월 1일부로 사임하기로 해서 곧 집에 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독일의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 4분기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겠다고 하면서 대손 충당금 규모를 1년 전보다 4.7배나 더 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하는 이 같은 위험들이 남의 일은 아니에요. 지난 저금리 기간 동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대거 늘린 국내 투자 기관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문제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그 충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우리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만 55조 8천억 원인데 근데 이 중에 약 64%인 35조 8천억 원이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 규모의 약 25%인 14조 1천억 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한마디를 했었는데요. 지난 1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더 확대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36년 만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하고 그 시기에 지역은행들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기에 열중하다 결국 위기에 몰린 모습들이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 지금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위기가 반복되는 패턴은 늘 비슷했다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하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해서 호황이니 하면서 자만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투자로 돈 벌기 좋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럴 때가 가장 돈을 크게 잃기 좋을 때입니다. 투자 기대감만큼이나 투자에 쓰는 돈의 액수가 자기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과도해지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소득 규모에 따라 돈에 감정이입하는 그 액수가 서로 다릅니다. 자기의 그릇보다 투자금이 커지면 돈에 감정이입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획에 없던 불필요한 물타기를 한다거나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는 등 비이성적인 판단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요.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앞두고 또 어두운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